등 이제 기존의 영화 상영 방식에서 좀 배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기 쉬운 영화 해설을 통한 관련 방식은 이제 시각 언어, 청각 언어처럼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 쉬운 관련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사실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도 발달장애인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이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피플퍼스트와 함께 이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소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기 쉬운 해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화관이라던가 영화제에서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관객이 영화관에서 혹은 영화를 관람할 때 뭐가 어려운지 이것부터 알아가는 게 사실 저희의 첫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워크숍과 이제 이야기 토론 속에서 주요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어려움들이 이제 드러났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화를 관람을 할 때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선택할 때 정보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를 이제 보러 갔었을 때 실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을 제외하고는 모든 불들이 이제 꺼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긴장감 그리고 조용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엄숙한 분위기가 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 심리적인 장벽으로 많이 느껴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화 자체가 시청각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담고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그 정보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에 관련해서는 자료집 5페이지에서 확인을 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가 고민했던 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야외 상영을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야외 상영뿐만 아니라 실내 관람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는 누군가 수다를 떤다거나 혹은 뭐 밖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저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서 좀 열려있는 자세를 모두가 갖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음성 해설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관객이 정보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음성 해설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긴 한데요. 발달장애인 관객분들이 우리 저희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왔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되냐, 그 영화를 볼 때 편했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음성 해설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화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좀 주요하게 봐야 하는지가 그 음성 해설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봐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알기 쉬운 예고편과 알기 쉬운 자료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알기 쉬운 해설, 예고편과 자료집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게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페이지 아래쪽 설문지 내용을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설문지의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발달장애인 그룹과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의 영화를 발달장애인 당사자 7분과 그리고 조력자 2명,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담당자 1인 이렇게 사실 많이 모여서 이 한 영화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과 오션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좀 규모가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뭐 진행하실 때는 적어도 최소 발달장애 당사자 3분 정도는 좀 같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 워크숍의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설문문항에 있는 내용들, 뭐 제목, 영화의 줄거리, 그리고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앞뒤 알아두면 좋은 말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그리고 동료들에게, 발달장애 동료들에게 이 영화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 영화로 한 발달장애 당사자가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작성한 내용이 9페이지에 이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영화를 예시로 좀 들까 했는데 일단 양미봉소녀 다큐멘터리를 저희 용어 공부하는 분들도 많으신 거라서 용이하기도 하게 됐는데 이 영화를 발달장애 당사자이신 김택땡님께서 작성을 이제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줄거리의 이해부터 해서 어떻게 이 영화를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를 작성한 부분을 보면서 실제 영화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은 없는지, 중요하게 다뤄졌으나 이 줄거리 내용에서는 쓰여있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혹은 제 줄거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제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뽑아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일동 소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려운 부분이 2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미주어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단어 중에서도 유신헌법이나 독재, 시시만치 이러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영화에서의 그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것들을 여기 계신 참여자분들도 어떻게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들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해당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11페이지에 알기 쉬운 영화 조율실에 영화제에서 풀이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로는 이제 독재의 경우에는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영화 주인공이 이 독재를 했던 여러 대통령들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렇게 이제 두 문장으로 해설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어라는 것이 해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표현을 할 때 영화와 연결되어서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된 내용을 갖고 단어를 해설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미국 소녀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내용이 영화의 주인공이신 임명희님께서 자신이 그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임명희님의 아들 리자 다큐멘터리 연출자 감독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표현하는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설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사실 영화에서 하지 않아도 이제 발달장애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숨겨진 정보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상 없는 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그림을 도대체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11페이지 영화를 보기 전에 알아두는 좋은 정보에 안내토록 했습니다. 이거 숨이 차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영화를 같이 분석하고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지를 같이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설정, 배경,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그에 맞춰서 예고편과 안내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네, 예고편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하게 영화에 대한 정보, 제목이나 감독, 상영 시간, 영화의 종류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단어를 설명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실제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사전에 알고 들어가면 좋은 줄거리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하긴 하겠지만 음성 해설 부분의 사전 해설의 영역과도 좀 유사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음성 해설, 네, 일단은 음성 해설 같은 경우에는 청각으로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관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미지로 전달은 되고 청각적 정보로는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 해설로 설명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 영화의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 사전 해설에서 보통 많이 담게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주요한 공간이라던가 시대적 배경 혹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설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민동 소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레이션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설정.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사전 해설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제 표현되는, 드리는 정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양민동 소녀에서는 주요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사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사람과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사람의 관계 설정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청각으로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배달장애 관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의 맥락을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 해설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알기 쉬운 예고편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라는 지점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줄거리에 대한 그 대본을 작성을 할 때는 아마 여기가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약간 영화를 너무나 납작하거나 너무 쉽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이 알기 쉬운 해설이 관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감상과 해석의 영역을 열어줄 수 있는 방향을 둘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줄거리를 설명하는 형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예고편이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영화를 볼 때 무엇을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서 이 영화를 보면 좋은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알기 쉬운 예고편을 좀 작성하는 대본을 작성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고편을 만들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자막만 또 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 나레이션이 함께 이제 제공이 되거나 수어 통번역도 함께 제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서울장애 이번 영화제도 추후에 이제 그 발대장애 관계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좀 찾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이 예고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이것을 그냥 이제 부스의 형태에서 이제 안내만 했을 뿐이지 실제 영화 상영 전에 이것을 상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음성에서 사전에서처럼 앞부분에 이제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 상영을 이제 진행하면 이 내용이 좀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네,
이유가는 12페이지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의 유튜브 채널에 이 예고편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영화 관람을 위한 이 시도들,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의 시도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다른 해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으로서의 발달장애인이 이 영화 관계자와 함께 이 영화 관람의 경험을 쌓는 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사실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획자도 그렇고 제작자도 그렇고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 워크숍 과정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하면서 사실 점진적으로 이 과정들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무엇이 어려웠는지 또 무엇을 이야기를 같이 하면 더 좋을지는 이 워크숍의 시간이 쌓이면서 더 다양하게 알기 쉬운 자료나 예고편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한 지 한 4회쯤 되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사실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실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발달장애인 관객과 어떤